자, 이제 검사 얘기 그만하고 작가님으로 이제 부르면서 작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디서 많이 보던 보자기 아닙니까? 네. 어떨 때 보통 많이 보시죠? 저희 사무실에서 가져온 보자기 같은데요. 이게 뭔가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관습이나 문화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가방이 아니라 네. 보자기인 게 좀 신기해서. 이게 가방으로 시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보자기가 이게 너무 폼이 안 난다 네. 이런 이제 그 요구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가방을 하든지 좀 멋진 걸로 해달라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큰 기록은 큰 대로 작은 기록은 작은 대로 이렇게 쌀 수 있고 뭐 싸고 유용성이 상당히 있죠. 근데 이것도 곧 사라질 것이 곧 이제 형사 사건도 전자화가 됩니다. 전자화. 네, 전자화가 되면 아마 사라질 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사건 기록은 아니고 이제 정 검사님에 대한 기록 네. 관련인데 최근에 또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네. 예. 이 책 포함해서 총 2권의 책을 쓰셨는데 이제 책 내용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작가를 하고 싶었던 그 열망이 좀 담겨 있긴 하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로 책을 쓰게 되신 거예요? 제가 썼던 어떤 작은 칼럼을 보고 출판사에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책을 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셔서 책을 쓰게 됐는데 그보다 앞서서 이제 그 칼럼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한 10년 차쯤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이 네.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맨날 욕만 먹는 직장 다녀서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던 차에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어느 날 글을 쓰게 됐어요. 저희 이제 검사들이 쓰는 내부 게시판이 있는데 네. 거기는 주로 이제 뭐 엄중한 내용들만 네. 올라가거든요. 저도 한 10년 차쯤 되니까 이상한 용기가 생겨서 한번 그냥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네. 그리고 저의 뭐 소소한 떡볶이 먹는 재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좀 써봤는데 네. 그 글이 소문이 나고 그래서 좋았던 네,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칼럼을 쓰고 또 이제 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바쁘시잖아요, 사실. 네. 사건도 많고 사건이 뭐 물밀 틈 없이 계속 들어온다면서요. 네, 네.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거예요? 바쁘고 힘드니까 오히려 조금 여가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법률가로서 쓰는 글들하고는 전혀 다른 네. 글이어서 규격화된 글만을 쓸 때의 답답함 그런 감정들을 오히려 글을 쓰면서 조금 힐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썼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퇴근해서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써서 그래서 조금 써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사실 공소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직관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책에 담긴 그 작가님의 문체는 굉장히 좀 따뜻하고 처음 보는 비유도 좀 많이 활용하시고 그래서 좀 읽는 재미가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문체를 좀 선호하시나요? 네, 작가로서는. 예. 저는 이런 문체를 좋아하는데 공소장에는 이렇게 쓰면 혼나요. 그래서 그때 못 푼 한을 이 책에 좀 담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민원인이 송곳 가져온 사건 이게 되게 잘 읽히던데 그 송곳 네. 사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어느 민원인 늘 반복적으로 청해 오시는 민원인이 있으셨어요. 근데 늘 이제 그냥 점잖게 오셔서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을 계속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점잖은 민원인이 있으셨는데 제가 어느 날은 그분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 이야기를 듣고 저 민원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그분을 뵀는데 그분이 평소에 대단히 점잖은 분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가방에서 송곳을 꺼내서 이제 저를 겨누셨어요. 그때 자리에 저와 이제 그분만 있는 상황이어서 이었고 다행히 뭐 더 이상의 그 행동은 하지 않으셨고 제가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넣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상처였어요. 거의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책을 쓰기까지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동안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를 못한 이유는 제가 그 송곳으로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의에 대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송곳이라도 꺼내서 겨눌 수 있는 세상이라면 나는 여기서 어떤 희망을 봐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쭉 있었는데요. 근데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이제 비로소 책에 쓰게 된 것은 그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배 검사가 이제 그 민원인이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 자기는 잘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약자라는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 해결해 드리지 못해도 일단은 들어드리고 가치 있게 생각해 주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은 한번 그 얘기를 풀어볼 수 있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사실 유무죄 세계 사랑법이란 제목을 봤을 때 와닿지 않았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검사님이 이 제목을 다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작가님으로서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유죄와 무죄로 갈리는 일이죠. 어떤 사건이건 결론은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다 담을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사람들의 감정이 있고 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쁜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뭐 어떤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적으로 선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이 유무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계속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랑법이라고 한 것은 사랑이라는 게 너무 예뻐서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쁘고 훌륭한 존재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여서 사랑하고 너여서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뭐 모나고 욕심도 많고 뭐 또 이렇게 못나고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리고 뭐 저 역시도 막 민원을 막 해결해 드리고 막 그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렇게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도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간이라는 종족에 대한 어떤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과정이 우리 형사사법 재판 이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제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이 검사님이자 작가님은 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저희가 이 보자기 속에 방명록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 쓰셨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서로를 낙관할 수 있는 행복한 검사가 되어 볼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은 낙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사들은 다 글렀어, 뭐 쟤는 다 글렀어, 뭐 저 진영은 다 글렀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같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낙관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행복한 검사로 일에 찌들지 않고 행복한 검사가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희망을 담아봤습니다.